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허위 제보 논란 아주 뜨겁습니다.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던 100억 원짜리 예금 증서 의혹, 이걸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었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한 국민의당 흔들리고 있죠. 자, 이 사태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고요. 문재인에 맞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죠. 이른바 중립파의 단일 후보가 된 한선교 의원의 출사표도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걱정스러운 이 기부 포비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영학 사건 등으로 연말 기부의 손길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대책과 마음 씀씀이가 필요할지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 한국기부문화연구소의 BK 안 소장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고요. 한 주간 언론 보도의 흐름을 전해드리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출발하죠.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제기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 의혹. 네, 결국 이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서 그 주성영 의원은 벌금형까지 받았었죠. 그런데 그 의혹의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었다. 이게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그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은 방금 속보에 최고위원직 사퇴하고 당원권 정지 조치가 취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 입장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분이 있어서 오늘 모십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시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향신문 보도 처음 접하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옛날부터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그런데 관련됐던 사람이 국민의당에 가서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죠. 예. 근데 처음 그 주성영 의원의 의혹 제기 당시부터 제보자가 박주원이다 이런 얘기들은 그 정가의 주변에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김홍걸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듣고 계셨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과거에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주원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수사관으로 그 재직을 했고, 주성영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함께 근무했던 인연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걸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 정치권에서 특히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그런 분이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최고위원을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풍문을 들으셨다면 예. 왜 그런 분이 이 최고위원까지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는지, 예. 그건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같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서야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들은 분들이 있었다면, 국민의당 내에서 들은 분들이 있었다면, 예.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 본인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우리 김홍걸 위원장께서는 SNS에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에서 그 호남 지역 의원들 이제 입장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는 정치 시작할 때부터 그 이명박 박근혜 세력보다는 민주당 쪽을 더 적대시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친안 세력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측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색깔이 불분명한. 예. 근데 그런 사람들과 호남 쪽 의원들과는 여러모로 정서가 맞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불편한 동거를 했던 것인데, 예. 그분들이 그동안은 똑같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 노선과 철학을 따른다 이런 말을 했지만, 예.
이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이거죠. 네.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세웠던 것은 거짓이란 것이 이제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철수 대표만 해도 지난 연초부터 대선을 앞두고 계속 우클릭을 해가지고 뭐 바른정당과 통합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고, 예. 바른정당과 통합이 되면 나중에는 뭐 보수 대연합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분명히 해라. DJ 정신 계승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지역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분들도 안철수 대표가 뭐 자기들과 좀 생각이 다르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예. 뭐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바른정당과 통합 반대한다 이런 소리만 할 게 아니고, 예. 그동안에 뭐 김대중 당이다 호남당이다 이런 소리를 떠들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이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해명하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태도를 밝힐 때가 왔다는 말이죠. 예. 박지원 의원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비서실장으로 오랫동안 측근해 두었던 분이고, 뭐 천정배, 정동영, 뭐 박주선 이런 모든 그 중진 의원들 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껴서 키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 살아 계셨다면 이 의원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그분들이 말로는 이 김대중 정신을 따르겠다 하지만, 김대중 정신이란 것은 이제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대의를 쫓는 것이 김대중 정신인데, 네. 결국 이분들은 그 정치 생명 연장만을 위해서, 금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순한 거래를 한 거죠. 네. 자기들과 맞지 않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안철수 대표 측과 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그 부분을 돌아가신 어른께서도 살아 계셨다면 그런 부분을 한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배지 한 번 더 달자고 불순한 거래 하지 마라 이렇게 일갈하셨겠군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4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른바 중립지대 후보들 세 분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한손교 의원을 중립지대 단일 후보로 선출한 바 있죠. 오늘 그 출사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출마의 변부터 한 말씀. 언제나 작년, 재작년 아니면 우리 전당대회 때도 후보들은 늘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개파 종식, 이런 얘기를 하고, 이번도 틀림없이 첫 번째 정신은 개파, 종식인데, 개파 갈등. 예. 이 중립지대 후보가 생기고 중립지대에 그런 개파 종식을 원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다시 얘기해서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든 한번 이뤄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진짜 개파 종식 하려고 나온다 이 말씀이군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성태 의원 출사표를 던지고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중립지대에서 단일화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탈박 세탁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친박 말고는 비박 친박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어디 중립지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김성태 의원 다우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예. 이제 거기 그 말씀 안에는 한선교도 친박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박근혜 대표 시절에 17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의 대변인을 2번을 했습니다. 예. 또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구치소 독방에서 외롭게 계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처지가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렇다고 해서 제가 친박이라고 그러면은 전 분명히 친박입니다. 예. 하지만은 예. 박근혜 대표 혹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호가호위를 했다든지 홍준표 대표 말대로 어떤 뭐 고위직에 올랐다든지 했다면 그들을 친박이라 한다면 전 친박이 아닙니다. 예. 네. 즉 대통령 시절에 뭔가 이렇게 권력 핵심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걸 뭐 탐하지도 않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내가 가끔 홍문종 선배한테도 그래요. 저 친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영도 친박이지 그래요. 근데 왜 친박 모임에 나 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 저 불러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난 이제 친박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을 18대부터 느꼈습니다. 예. 지금 그 소위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유기준 두 후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후보는 친박 세력 내에서의 단일화 안 한답니까?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4일 앞인데 그러니까 4파전으로 그냥 일단 1차 투표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초선들 초청으로 그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오늘 네 명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분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쓱 물어봐도 아직 뭐 그렇게 단일화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죠.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른바 김성태 후보는 친홍으로 홍준표계로 이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도를 그러면 친홍 대 반홍, 뭐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자 이렇게 가려면 사실은 한성교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유기준, 홍문종 세 후보가 다 단일화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 4파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친박과 저와의 단일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소위 저희를 지지해주고 계신 지금 중간에 계신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예. 또 우리가 개파 종식하자는 그 중립 선언의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범친박이 모여서 반홍의 세력을 구축했구나. 결국 도로 어떤 구도의 싸움이고 개파의 싸움으로 가는구나. 예. 그건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서 예. 그러한 또 한 번의 단일화는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1차 투표에서 무난히 과반을 얻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거 없습니다. 그저 2위를 하면 좋겠습니다. 2위 하면 그러면 뒤집을 수 있나요? 뭐 그렇게들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위가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예. 결선으로 가게 되면은. 예. 뭐 보통의 그 결선 투표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당에는 결선 투표제를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할 때도 있었는데.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 정말 아까 말씀드린 중립을 하게 된 그 정신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중립 선언을 하고 우리 단일화를 했던 이주영 의원님께서 흔쾌히 하셨지만 제가 고생은 많이 했죠. 그 정책위 의장으로 런닝메이트. 네네. 런닝메이트 하셨죠. 중요한 저는 사건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1등은 자신 없고 2등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김성태 의원이 좀 세니까 과반에 미달하는 1등하고 한성규 의원이 2등하면 결국은 친박 표가 한성규 의원한테 몰려갖고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결과적으로 또 범친박이 뭉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단일화를 해갖고 친박이랑 단일화를 해서 평가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차 투표를 했는데 안 돼서 의원들 개개인이 네.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뭉쳐서 우리 표를 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앞으로 당에 예. 앞날을 봐서 좋을 것이다. 그건 확실히 그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내가 원내 일에 직접 관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걸 오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우택 대표와는 연령도 비슷하시고 홍 대표 말씀대로 본인이 당대표 되기 전에 원내대표도 되셨고 예. 서로 스타일이 안 맞으셔갖고 서로의 위치 이 범위를 존중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분이 얘기하는 관여하겠다는 여러 가지 충고도 하고 조언도 주고 협력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예. 과거 우리 권위주의 시대의 제왕적 총재 밑에 원내 총무격으로 생각하겠다. 예.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그분이 그 정도 생각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원내대표 되시면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가실 겁니까? 바른정당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 자리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돌아오셨는데 예. 지금 먼저 오신 분들뿐이 아니고 그분들은 오히려 저희들하고 더 가까운 어떤 이념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으리라 저 생각하고요. 예. 빨리 오셔갖고 하고 더 나가서 우리 홍 대표께서 셋문은 열려 있다 총장께서 뒷문도 열어놨다 이렇게 예. 왜 뒷문으로 들어오고 셋문으로 들어옵니까? 대문 활짝 열어놓을 것이고 예. 또 담도 허물어서 우리 혹시 국민의당이 분할이 된다면은 우리 쪽 보수 중도 쪽에 있는 의원들은 또 안철수 의원도 저희와 함께하면은 참 멋진 선의 경쟁 속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정권 네. 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까지 대문 활짝 열고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으로 듣죠. 고맙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한성교 의원이었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벌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이네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한참 1심 재판 받고 있잖아요. 벌써 1년이니까 싶은데 앞으로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죠. 네. 정치권에서 다들 의미 부여하고 있죠. 여당인 민주당, 당시에 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제일 활발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극도로 말을 아꼈어요. 하하. 각 당의 분위기가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한 당 한 당 정리해 봅시다. 예. 민주당은 백서 발간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 수석부대표였던 박완주 의원 주도로 탄핵 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행사도 여러 개를 하던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 정치의 시대적 과제라는 이름의 이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행사는 아니지만은 모든 날의 촛불 제목을 들으시면 이제 내용이 짐작이 가실 텐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 국회 상영회가 있었어요. 박주민,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당내 투탑이 추미애, 우상호였잖아요. 그렇죠. 우상호 의원이 이제 요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교체는 광장과 제도권이 함께해서 만든 광장민주주의다.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새누리당 비박계가 없었으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이죠. 예, 같은 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분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예.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만큼 본인들한테는 엄청 괴로운 사건이었으며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추미애 대표도 탄핵은 누구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촛불혁명의 성과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과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하하.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이었고 예. 국민의당은 어땠습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일야당보다 몸이 가벼운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하긴 했어요. 그랬죠, 예, 국민의당 그랬죠. 지도부가 오늘도 그걸 강조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머뭇거리던 민주당이 뒤늦게 탄핵 열차에 탑승해서 탄핵안 가결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했고 예. 박지원 의원은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당시에 추미애 대표하고 갈등이 막 많았잖아요. 날짜 얘기도 네, 막 복잡했고. 전술적 차이로 해가지고 그렇죠. 12월 9일에 앞서서 가지고 2일에 했으면 부결됐을 것이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2일에 안을 올리려고 했었죠. 예.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그런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탄핵에서는 자기들이 큰 공 세웠다. 네. 그걸 근데 이제 민주당만 강조하고. 각광을 받는다. 이제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자, 보수여당 쪽 분위기 정리해 주세요. 극도로 말을 아낀다고 예. 하셨는데. 뭐 공식적인 행사 당연하게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도 한데 이걸 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잘했다고 이제 다른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처럼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래도 바른정당 정도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의 오늘 발언이 뭐냐면요, 우리는 지난해 너무 괴로운 탄핵의 시간을 보냈다. 일주기를 맞았다고 입장을 내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달리 우리는 굉장히 괴롭게 탄핵한 사람들로서 할 말이 없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게 당이 또 쪼개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른정당만 해도. 예. 아마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이 김무성 의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죠. 예.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겠다. 어. 이렇게만 이제 마무리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뭐 아무 말이 없었고요. 네. 앞으로가 문제일 테. 그렇죠. 오늘 이제 여러 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이제 사람들이 개헌, 정치 개혁, 국민 통합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과제다. 과제죠.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탄핵이 가능했던 거는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했기 때문에 물론이죠.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 이제 흐름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다짐인데 실천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